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 정승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픽 중에서 같이 공유할 만한 토픽을 같이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40대를 위한 재무 설계, 재무 관리에서 두 번째 단계이죠. 지출, 저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0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중반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이제 한번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0대는 정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지출 관리 1단계, 두 번째는 대출 부채 관리, 3단계는 보험 점검, 4단계는 노후 준비, 5단계는 목돈 마련, 6단계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 지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출 관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출은 통상 세전 소득의 80% 이하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쓰는 데에 있어서 그래도 내 소득에서 이내에서 사실은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부 모두가 솔직하게 소득과 지출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가 쓰기가 어렵다면은 하나의 체크카드만을 써가지고 계속 쓰시든지 하나의 통장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플들도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출을 할 때는 사실 예산을 세워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얼마만큼 쓰겠다라는 국가경제든 사회경제든 기업이든 어디든지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할 텐데, 개인 가정 재무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지키는 것. 이것은 특히 초등학생 자녀분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정기교육을 시켜줄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출 습관을 개선하려면 가족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출 습관표 및 가족 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은 도움이 되겠죠. 1단계 지출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대출 부채 관리입니다. 대출, 40대에 사실 대출 없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통상 매출 총 대출 상환금은 세전 소득에서 25% 미만이 적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특히 연체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대출 상환표라든지 그 다음에 대출 상환을 먼저 하고 지출은 좀 나중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부족한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비상 예비 자금 계좌를 따로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예비 자금 계좌라는 것은 특히 저수지 통장 같은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저수지 같은 농사를 지을 때 가뭄이 들 때는 저수지에서 물을 대가지고 물을 쓰고, 또 홍수가 났을 때는 거기에 물을 보관하고, 이런 것처럼 비상 예비 자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너스든 뭐든 생겼을 때 거기다가 좀 모아 놓으시고, 내가 좀 갑작스럽게 필요한 지출이 또 생겼을 때는 여기에서 또 빼다가 쓰시는 어떤 이러한 비상 예비 자금 관리하는 통장 계좌가 필요할 텐데, MMF나 CMA 같은 것도 보통 많이 활용하시는데 보통 예금 통장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맞벌이 보면 한 3개월치 정도의 생활비 정도, 그 다음에 외벌이일 경우는 한 6개월치 정도, 5, 6개월 정도의 생활비, 물론 그 안에는 보험료도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실직이든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출이나 아니면 돈을 끌어다 쓰거나 이러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비상 예비자금 계좌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윳돈이 생기실 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원금부터 갚아서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 것도, 요즘 이자가 좀 금리 상승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대출 부채 관리였고요. 3단계는 보험 점검입니다. 보험은 월총 보험료는 통상 세전 소득의 8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수입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가 보험 지출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높다라면은 가입된 보험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 필요 없는 보험, 중복된 보험들은 줄이시고요. 특약들은 해지하시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축소, 감액 완납제도, 그다음에 보험 기간을 단축하는 연장 정기보험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험료를 좀 다이어트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 3년에서 5년 단위 지속적인 보험 관리도 중요합니다. 내 수입은 자꾸 올라가는데 그에 따라서 내 보험은 10년 전, 5년 전 보험이라면은 그 사이에 예전에는 사실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100세, 120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없던 간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비, 입원비 같은 이러한 또 치아보험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보험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리모델링을 정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단계 노후 준비입니다.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40대부터라면 이제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노후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노후 준비에 필요한 부족한 돈을 월 저축하신다는 개념인데, 쉽게 해서 내가 노후에 예상되는 수입, 국민연금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라든지 현재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축이라든지 연금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방향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살고 싶다, 아니면은 최소한의 소비로 생활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여유 있게 골프도 하고 여행도 하고 아니면은 가까운 지인들하고 경조사도 챙기고 이러고 싶다면은 조금 더 돈이 필요하겠죠. 그 비율을 대략 은퇴 전 생활비 한 70%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삶의 방식의 문제이겠죠.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노후에 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내 필요한 노후 연금, 필요한 노후 소득, 필요한 노후 자금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은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도 이미 가입하시고 반환 일시금이라든지 보험료 추후 납부, 미납금 납부들을 통해 국민연금 증액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연금 보험, 연금 저축, 펀드 신탁 보험 등을 활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체력 관리나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평생 현역인 것처럼 내가 꼭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4단계에서는 노후 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5단계 목돈 마련입니다. 말씀드린 1에서 4단계를 거치고 나서도 남은 돈이 있다면 목돈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셔야 되는데, 적금 펀드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축의 목적과 상품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는데, 적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 2년 정도, 펀드는 한 3에서 5년 정도,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 한 10년 이상을 보는 그 기간에 따른 어떤 활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적금 같은 경우는 금융사별로 금리를 비교하시는데 요즘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오히려 좀 저축은행이라든지 예금자 보호제도라든지 이런 안정성을 섭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자금이시라면. 펀드라면은 투자 전략에 따라 가지고 수액식 분산 투자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펀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국내 성장형 가치주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상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좀 국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채권이라든지 미국, 유럽 등이라든지 좀 다양한 선진국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펀드 투자가 필요해 보이고요. 주식도 나름 좋은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이지 않나. 성장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이 저희 소액 투자자들 아니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3에서 5년 단위로 좀 관리는 좀 필요하겠지만, 특히 프리 IPO라고 해서 이제 상장을 앞둔 예비 종목들도 좋은 회사들이 있다면은 없는 셈 치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5단계 목돈 마련에 대한 것들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단계는 제가 볼 때는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40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현역처럼 일할 수 있는 호구지책을 잘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정신적인 자유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것이 아니면은 가정이 불화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요. 그러지 않고 좀 편안했으면,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40세를 위한 재무관리는 결국은 마음의 평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족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무관리가 무슨 뭐 계획만 세웠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잡고, 이걸 통해 가지고 좀씩 좀 더 나의 방향을, 살아가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장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정신적 자유, 자신만의 경쟁력 확보,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단계별 지출, 저축 전략에서 지출관리, 대출관리, 보험점검, 노후준비, 목돈 마련, 자기관리 같은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그냥 뭐 폭넓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절한 금융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추천하기나 구독하기 눌러주신다면은 영광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